오빠 정말 예쁘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50년 만에 다시 보네. 기억나? 우리 어릴 때 여기서 진달래 따 먹었잖아. 맞아. 오빠가 제일 예쁜 꽃 따준다고 높은 곳에 있는 꽃 따다가 미끄러졌잖아. 아, 그거 말하지 마.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그래도 그때 딴 진달래 꽃이 정말 예뻤어. 내가 그거 말려서 책갈피에 끼워뒀었는데. 안녕하세요. 시아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며칠 전 60대 한 여성분에게서 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 봉투는 두툼했고 종이는 여러 번 접었다 펼쳤던 흔적이 있었어요.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아연님, 저는 남편의 3년간 이중 생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김영애 씨. 그녀의 남편 김선도는 은퇴 후 시골에 과수원을 하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믿었어요. 남편은 평생 도시에서 살았지만 은퇴 후 흙을 만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으니까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아내는 남편의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왔지만 예전처럼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짐을 진 듯한 표정,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휴대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김영애 씨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묻지 못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땅을 샀다는 시골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혹시 저희 남편 김선도 씨 아시죠? 거기 땅 샀다고 들었는데. 이장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해요. 아, 선도 형님. 알죠. 요즘 자주 오시더라고요. 작은 집도 장만하시고 옛날 친구들도 만나시고.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혼자 계신가요? 이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글쎄요, 그게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계신 것 같던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자세히는. 아내는 전화를 끊으며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하지만 그 진실은 아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70대 노인의 50년 만에 지켜낸 약속, 그리고 시한부 3개월이 3년의 기적이 된 눈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50년 전의 사랑. 1970년대 후반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 20살 청년 김선도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논밭에서 일하며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서울 가서 돈 벌고 싶어요. 이렇게 평생 농사만 지을 순 없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냉정했습니다. 서울 가서 뭐하게? 우리 같은 놈들은 흙이나 파야지. 선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 같은 마을에 사는 박순이었습니다. 선도와 순이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요. 순이네 집도 가난했지만 순이는 마을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10살 때쯤이었나? 어느 날 물레방앗간 앞에서 선도는 순이를 불러 세웠어요. 순이야, 잠깐만. 순이가 돌아봅니다. 왜? 나 지금 집에 가야 하는데. 선도는 수줍게 호박꽃 10송이를 내밀었어요. 이거 선물이야. 순이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호박꽃이네. 나 호박 되기 싫어. 그렇게 도망가 버린 순이를 보며 선도는 씁쓸하게 웃었죠. 그렇게 시작된 사랑은 세월이 흘러 진지한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선도가 군대에 가기 직전 두 사람은 같은 물레방앗간에서 다시 만났어요. 해질녘이었습니다.
선도가 말을 꺼냅니다. 순이야, 나 다음 주에 군대 간다. 순이는 조용히 대답해요. 응, 알아. 무사히 다녀와. 선도는 진지하게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내 말 잘 들어. 내가 군대가 있는 3년 동안 내 부모님이 시집가라고 해도 절대 가면 안 돼. 나 제대하면 바로 서울 가서 돈 벌어서 너 데리러 올게. 순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응, 나 절대 안 가. 강제로 결혼시키면 도망갈 거야. 난 선도 오빠 아니면 안 돼. 선도는 순이의 손을 꽉 잡으며 약속합니다. 고마워. 딱 3년만 기다려. 내가 꼭 돌아올게. 순이는 오빠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응, 나도 기다릴게.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약속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선도가 군대에 간 지 1년 후 순이네 집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약한 순이 어머니가 폐렴으로 쓰러진 거예요. 순이네 방에서 아버지가 술 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순이야, 너 요즘도 그 가난뱅이 선도 생각하는 것 아니겠지?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너 엄마를 봐라. 저렇게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약값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옆마을 박 사장님 아들이 너 좋아한다고 했어. 그 집은 부자야. 예물이며 예단할 돈도 듬뿍 준다고 하더라. 넌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거야. 내가 거기 시집가야 엄마 살릴 수 있어. 순이는 절규합니다. 아버지, 저는 선도 오빠랑 약속했어요. 저는 선도 오빠 아니면 안 돼요. 아버지는 손을 들어 위협하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가 선택해. 엄마 목숨이냐, 그 가난뱅이냐. 침대에서 순이 어머니가 기침하며 약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순이야, 엄마는 괜찮아. 너, 내 인생 살아. 순이는 어머니 손을 잡으며 오열해요. 엄마, 순이는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순이는 어머니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군대에 있는 선도에게 이별 편지를 보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도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오빠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오빠를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오빠는 저를 잊어주세요. 행복하세요. 선도는 편지를 받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 50년이 지났습니다. 김선도는 서울로 올라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파트도 마련했죠. 하지만 68세에 은퇴한 후 선도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해요. 나는 뭐였을까? 40년을 일했는데 남은 게 뭐지? 아내는 좋은 사람이다. 자식들도 잘 컸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아내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매일 창밖만 보고. 선도는 회피하면서 아니야. 그냥 날씨가 좋아서. 선도는 자신도 모르게 50년 전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박순희. 그 이름은 선도의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은퇴 3개월 후 선도는 충동적으로 고향을 찾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혼잣말을 해요. 50년 만에 가는 고향이네. 순이는 잘 살고 있을까? 잘 살고 있겠지. 가족들이랑 행복한 모습을 멀리서 본 이후엔 2번 다시 고향에 안 갔는데 고향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물레방앗간은 사라졌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선도는 옛 친구 박철수를 찾아갔죠.
철수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네가 선도랐고? 이게 얼마만이야? 50년 만이네. 선도는 어색하게 대답해요. 철수야, 그래, 오랜만이다. 니는 옛날 얼굴 그대로네. 철수가 호탕하게 웃습니다. 야, 서울 가서 니 죽은 줄 알았다. 웃자다가 이제야 왔노? 사는 게 많이 힘들었나 보네. 뭐 바쁘게 살다 보니. 앉아, 앉아. 탁백이나 한잔하자. 선도는 술잔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철수야, 혹시 박순이 소식 알아? 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선도야, 너 모르고 있었구나. 선도는 불안해집니다. 뭘? 무슨 소리야? 철수가 슬픈 목소리로 말해요. 순이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대. 그 스트레스로 순이 남편이 자살했고 순이는 홀로 딸 하나 키우다가 힘들게 살았어. 선도는 충격에 술잔을 떨어뜨립니다. 안 돼. 순이가. 철수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선도야, 더 슬픈 소식이 있어. 순이 딸도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아이가. 순이는 딸까지 잃고 완전히 무너졌었대. 선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5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었던 사람이 겪은 불행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선도야, 사실 순이가 지금 병원에 있어. 암말기락 하더라. 시한부 3개월 판정받았대. 선도는 절박하게 묻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철수가 대답해요. 읍내 종합병원 3층? 근데 선도야, 순이 혼자야. 남편도 딸도 다 떠났잖아. 친척들도 다 등 돌렸대. 선도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가며 속으로 외쳤어요. 순이야, 제발 버텨줘. 선도는 3층 병실 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 선도는 천천히 문을 열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순이야? 침대에 누워있던 순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세요? 선도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나야, 선도야.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합니다. 선도? 김선도? 선도 오빠가. 맞아? 정말 맞는 거야? 눈물이 흐릅니다. 선도는 침대 옆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으며 오열해요. 순이야, 미안해. 내가 늦었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이는 선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오빠 왔구나. 나 오빠 보고 싶었어. 50년 만에 재회.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3개월이었습니다. 병원 의사 상담실에서 의사가 차분하게 말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은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됐고 길어야 3개월입니다. 선도는 절박하게 묻습니다. 선생님,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의사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대답해요. 항암 치료를 해도 생존율이. 환자분이 원하시면 완화 치료를 하시는 게 고통을 덜 수 있습니다. 선도는 결심한 듯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선도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속으로 다짐합니다. 3개월. 순이에게 남은 시간이 3개월 뿐이라니. 50년 전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 이제라도 지켜야 해. 순이의 마지막을 내가 지켜줘야 해. 선도는 순이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순이가 약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오빠, 의사 선생님이 뭐래? 선도는 거진 미소를 지으며 말해요. 괜찮대. 치료 잘 받으면 나아질 수 있대. 순이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오빠, 나 바보 아니야.
내 몸은 내가 알아. 나 얼마 못 살 거야. 선도는 순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해요. 순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너 간호할게. 내가 끝까지 옆에 있어 줄게.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묻습니다. 오빠 고마워. 근데 오빠는 가족이 있잖아. 부인분한테 미안하지 않아? 선도는 눈을 피하며 거짓말을 해요. 순이야, 사실은 나 아내랑 오래전에 이혼했어. 지금은 혼자 살아. 순이는 놀라며 묻습니다. 정말? 선도는 고개를 끄덕여요. 응.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 지금 아무 걸림돌 없어. 오로지 너만 생각할 수 있어. 선도는 순이를 위해 첫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시작했죠. 서울 아파트에서 선도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시골에 땅 좀 볼까 해. 아내가 의아해해요. 시골의 땅? 갑자기 왜? 선도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은퇴했으니까 뭐라도 해야지. 과수원 하나 해보려고. 요즘 귀농하는 사람들 많잖아. 아내는 걱정스럽게 말해요. 과수원이요? 여보, 우리 나이에? 힘들잖아요. 선도는 설득합니다. 괜찮아.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올게. 아내는 의심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선도는 퇴직금 1억 원을 인출했고 시골에 작은 10평 집을 샀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서서 선도는 혼잣말을 해요. 여기서 순이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선도는 순이를 병원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기 시작했죠. 순이가 시골집에 온 첫날 아침, 선도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정리했어요. 마당에서 호미질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순이가 깨면 이 꽃들을 보고 좋아하겠지. 호박씨 좀 심어볼까? 순이가 문을 열며 약한 목소리로 말해요. 오빠, 벌써 일어났어? 선도는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아, 순이야. 왜 벌써 일어났어? 더 자야지. 순이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마당으로 나와요. 오빠가 마당에서 뭐 하는 소리 들려서. 와, 꽃이 이렇게 많아? 선도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은꽃이 많은 집이었는데 어젯밤에 또 화원 가서 샀어. 코스모스, 채송화, 봉선화. 내가 좋아하던 꽃들이야. 순이는 눈물을 흘려요. 오빠, 내가 좋아하는 꽃 다 기억하고 있었어? 선도는 다정하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50년 전 내가 물레방앗간에서 나 코스모스 제일 좋아해 했잖아. 순이는 오빠 팔을 잡으며 말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조금 후 부엌에서 선도가 소리칩니다. 순이야, 밥 됐어. 어서 먹자. 순이가 마당에서 대답해요. 응, 지금 가. 천천히 걸어오는 순이를 선도가 부축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내가 부축해줄게. 식탁에 앉은 순이가 미소 지으며 말해요. 오빠가 차린 밥상이네. 50년 만에 오빠 손밥 먹어보는구나. 선도는 쑥스럽게 말합니다. 맛없을 텐데. 나 요리 못하잖아. 순이는 밥을 떠서 입에 넣어요. 그리고 눈물이 흐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선도는 당황해요. 순이야, 왜 울어? 맛없어? 다른 거 해줄게.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그래. 50년 전에 오빠가 이렇게 밥 차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도는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해요. 순이야, 앞으로 매일 내가 해줄게. 매일.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고마워. 식사 후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50년 전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이가 마당 의자에 앉으며 묻습니다. 오빠,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선도가 옆에 앉으며 대답해요. 당연히 기억하지. 국민학교 1학년 때. 너 그때 머리에 빨간 리본 달고 왔었어. 순이가 웃습니다. 맞아. 엄마가 사주신 거였어. 그때 오빠가 내 리본 예쁘다고 했었잖아. 선도도 미소 짓죠. 그래서 너 그 리본 1년 내내 달고 다녔지. 해저도 계속 달고. 순이는 웃으며 눈물을 흘려요. 오빠가 예쁘다고 한 게 그렇게 좋았거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순이가 묻습니다. 오빠 만약에 그때 내가 도망갔더라면 우리 결혼했을까? 선도는 진지하게 대답해요. 당연하지. 나 군대 제대하고 바로 너 데리러 갔을 거야. 서울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너랑 단칸방에서라도 살았을 거야. 순이는 후회하며 말합니다. 그랬어야 했는데. 내가 용기가 없었어. 선도는 순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때는 시대가 그랬어.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사랑을 선택하기가 힘들었었지. 순이는 오빠 손에 얼굴을 비비며 말합니다. 오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선도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해요. 나도 정말 행복해. 며칠이 지나고 순이의 건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선도의 지극정성 덕분이었죠. 어느 저녁 선도가 기쁜 목소리로 말해요. 순이야, 오늘 저녁에 같이 산책 갈래? 마을 한 바퀴만. 순이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선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해요. 당연하지. 내가 부축할게. 천천히 가면 돼. 두 사람은 천천히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순이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와, 노을 정말 예쁘다. 오빠, 저기 봐. 선도도 함께 봐요. 그러게. 정말 예쁘네. 내일도 같이 볼까? 순이는 기쁘게 대답합니다. 응, 매일 보자. 선도가 갑자기 멈춰서며 말해요. 순이야, 저기 봐. 순이가 놀라며 말합니다. 어머, 호박꽃? 야생 호박꽃이네. 선도는 웃으며 말해요. 잠깐만 기다려. 호박꽃을 꺾으러 가는 선도를 보며 순이가 걱정합니다. 오빠 괜찮아. 안 따도 돼. 선도는 호박꽃 10송이를 들고 돌아와요. 자, 받아. 50년 전에 못 받았던 호박꽃.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호박꽃을 받습니다. 오빠, 이번엔 절대 안 도망갈게. 평생 간직할게. 선도는 순이를 껴안아요. 순이야, 사랑해. 순이도 포옹하며 말합니다. 나도 정말 사랑해. 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누워 별을 보았어요. 순이가 말합니다. 오빠, 별 진짜 많다. 서울에선 별 이렇게 못 봤을 거야. 선도가 옆에 누우며 말해요. 그러게. 여기는 공기도 좋고. 순이야, 저기 저 별 봐. 제일 밝게 빛나는 거. 순이가 찾습니다. 어디? 아, 저거. 선도가 가리키며 말해요. 응, 저게 금성이야. 새벽에 제일 먼저 뜨는 별이래. 순이는 상상하며 말합니다. 오빠, 우리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때는 헤어지지 말자. 선도는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해요. 응, 다음 생에는 내가 부자로 태어나서 너 데려갈게. 아무도 우릴 못 떼어놓게. 순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오빠가 가난해도 좋아. 그냥 함께 있으면 돼. 선도는 진지하게 말해요. 순이야,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순이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나도 그래. 비록 내 몸은 아프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해. 며칠이 지나 두 사람은 일상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는 순이의 약 시간이었어요. 선도가 약을 들고 말합니다. 순이야, 약 시간이야. 일어나야지. 순이는 침대에서 투정을 부려요. 5분만 더. 선도는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돼. 정확한 시간에 먹어야 효과가 있대. 자, 일어나. 순이가 일어나며 말해요. 에휴, 오빠는 진짜 의사보다 더 무섭다니까. 선도는 물을 건네며 말합니다. 그래야 내가 빨리 나아지지. 자, 물 마시고. 순이는 얼굴을 찌푸리며 약을 먹어요. 쓰다. 선도는 사탕을 건넵니다. 자, 사탕 먹어. 입가심. 순이는 사탕을 받으며 말해요. 오빠가 챙겨준 사탕이라 정말 맛있어. 이런 사탕은 처음이야 하. 선도는 웃습니다. 뭐야, 갑자기 그런 말하면 쑥스럽잖아. 순이는 장난스럽게 말해요. 50년 전에도 이렇게 잘 챙겨줬으면 내가 도망 안 갔을 텐데. 선도도 같이 웃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내가 그때 사탕 더 많이 줄걸. 순이는 웃으며 말해요. 하하, 오빠 바보. 이렇게 소소한 일상들이 두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순이의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두 사람은 함께 마당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순이가 마당에서 말합니다. 오빠, 여기에 배추 심으면 어때? 선도는 땅을 일구며 대답해요. 배추? 좋지. 내가 좋아하는 황금배추 심자. 순이는 씨앗을 뿌리며 묻습니다. 오빠, 이렇게 뿌리는 거 맞아? 선도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해요. 응, 그렇게 하면 돼. 조금 더 깊이 묻어야 해. 순이는 열심히 씨앗을 뿌리며 말합니다. 오빠, 이거 키워서 김치 담가 먹자. 선도가 웃으며 묻습니다. 그래. 너 김치 담그는 법 알아? 순이는 자신 있게 대답해요. 당연하지. 내 나이가 몇인데. 오빠가 맛있다고 할 거야. 선도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내가 만든 거면 뭐든지 다 맛있어. 순이가 장난스럽게 말해요. 오빠 입만 살았어. 선도도 장난스럽게 대답합니다. 50년 동안 연습했거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시골집 마당에 가득 퍼졌습니다. 시한부 3개월이라는 선고가 믿기지 않을 만큼 순이는 생기를 되찾아갔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선고한 시한부 3개월을 이미 2배나 넘긴 거죠.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놀라며 말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암세포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선도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말요? 의사는 신기하다는 듯 말합니다. 네. 전이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환자분 무슨 특별한 치료 받으셨어요? 순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네, 사랑을 받았어요. 의사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약인가 봅니다. 계속 이렇게 잘 지내세요. 병원을 나서는 두 사람. 선도는 순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순이야, 우리 해냈어. 6개월을 버텼어.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선도는 다짐해요. 순이야, 우리 더 오래 살자. 1년, 2년, 3년. 최대한 오래.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오빠랑 함께라면 나 할 수 있어. 그렇게 두 사람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검진 후 추운 겨울도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4월 초 봄이 완연한 어느 날, 선도는 순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도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해요. 순이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우리 뒷산 올라가 볼까? 순이는 놀라며 묻습니다. 뒷산? 그 진달래 피는 곳? 선도는 고개를 끄덕여요. 응, 기억나?
우리 어릴 때 거기서 맨날 놀았잖아. 지금쯤이면 진달래 만발했을 거야. 순이는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근데 오빠, 내가 그 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선도는 자신 있게 말해요. 당연하지. 천천히 가면 돼. 내가 부축할게. 중간에 힘들면 쉬었다 가고. 순이는 기대에 차서 대답합니다. 그래, 가보자. 진달래꽃 50년 만에 보는 거네. 두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선도는 순이의 손을 꽉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선도가 부축하며 말합니다. 순이야, 천천히. 여기 돌 조심해. 순이는 숨을 가쁘게 쉬며 말해요. 하하. 오빠, 내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선도는 다정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딱 좋아. 우리 천천히 가는 거야. 급할 거 없어. 순이는 주변을 보며 말해요. 오빠, 여기 봐. 진달래 벌써 피기 시작했어. 선도도 같이 봅니다. 진짜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완전 만발한 곳 나올 거야. 순이는 설레며 말해요. 오빠, 빨리 가자. 선도는 웃으며 말합니다. 야야, 아까는 힘들다며? 천천히. 30분을 걸어오른 그곳. 두 사람 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 그대로 꽃의 바다였어요. 순이는 숨을 멈추며 말합니다. 오빠, 저것 봐. 선도도 함께 감탄해요.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야. 힘내자. 와, 진짜 장관이다. 온 산이 분홍빛 진달래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진달래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어요. 햇살이 꽃잎에 반짝이며 마치 분홍빛 보석을 뿌려놓은 듯 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오빠, 정말 예쁘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50년 만에 다시 보네. 선도는 순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기억나? 우리 어릴 때 여기서 진달래 따먹었잖아. 순이는 웃으며 말해요. 맞아. 오빠가 제일 예쁜 꽃 따준다고 손을 뻗다가 쭉 미끄러졌었지. 선도는 쑥스럽게 말합니다. 아, 그거 말하지 마.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순이는 장난스럽게 말해요. 그래도 그때 딴 진달래꽃이 정말 예뻤어. 내가 그거 말려서 책갈피에 끼워뒀었는데. 선도는 놀라며 묻습니다. 진짜? 그것까지 간직했어? 순이는 슬픈 목소리로 대답해요. 응, 시집 갈 때까지 갖고 있었어. 근데 시집 가면서 다 버렸어. 과거를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선도는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오늘 다시 따주면 되지. 자, 잠깐만 기다려. 선도는 나무 옆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진달래를 땄어요. 가장 크고 예쁜 꽃만 골라서 혼잣말을 합니다. 이 꽃순이 얼굴처럼 예쁘네. 이것도 예뻐. 순이가 웃으며 말해요. 오빠, 너무 많이 따지 마. 나무 아파. 선도는 진달래 한 아름을 들고 돌아옵니다. 자, 받아. 순이는 감격하며 진달래를 받아요. 와, 정말 많다. 오빠 고마워. 선도는 진지하게 말합니다. 순이야, 50년 전에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 오늘 이렇게라도 지키고 싶었어. 순이는 눈물을 흘려요. 오빠, 이미 충분해.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선도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아직 부족해.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두 사람은 진달래 동산 한가운데 큰 바위에 나란히 앉았어요. 순이가 진달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오빠, 여기 정말 예쁘다. 마치 꿈속 같아. 선도가 옆에서 말해요. 그러게. 꿈이라면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 순이는 진지하게 묻습니다. 오빠,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선도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해요.
응, 뭐든지 물어봐. 순이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오빠, 후회 안 해? 나 때문에 집안일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선도는 단호하게 대답해요. 후회?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어. 순이야, 내 말 잘 들어. 순이는 귀를 기울입니다. 응. 선도는 깊은 눈빛으로 말해요. 나는 50년 동안 너를 지키지 못한 게 평생 가슴에 응어리로 남았어. 서울에서 성공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텅 비어 있었어. 근데 지금 너랑 이렇게 있으니까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이야. 순이는 눈물을 흘려요. 오빠, 선도는 말을 이어갑니다. 순이야, 내가 너 간호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나를 살리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줬어. 순이는 흐느끼며 말해요. 오빠, 나도 오빠 만나서 죽는 게 하나도 안 무서워졌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너무 억울하고 무서웠는데 오빠 만나고 나서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 선도는 순이를 안으며 말합니다. 순이야, 우리 오래오래 살자. 이 진달래꽃 내년에도 보고 후년에도 보고. 순이는 포옹하며 대답해요. 응, 약속해. 오빠랑 매년 4월이면 여기 오는 거야. 선도도 약속합니다. 그래. 약속? 두 사람은 진달래꽃 속에서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어요. 순이가 손에 진달래를 들고 말합니다. 오빠, 이 진달래 집에 가져가서 말려서 액자에 넣을래? 선도는 웃으며 말해요. 좋지. 내가 액자 사올게. 거실에 크게 걸자. 순이는 기대하며 말합니다. 그럼 매일 볼 수 있겠네. 선도는 고개를 끄덕여요. 응. 그리고 내년 4월 되면 또 여기 오는 거야. 순이는 결심하며 말합니다. 그래. 꼭 오자. 오빠, 나 더 건강해질 거야. 내년엔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선도는 다짐해요.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순이는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진달래 동산이 그들이 함께 보는 마지막 봄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요. 1년이 지났을 때 아내 김영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계속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점점 더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남편의 친구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가 난처한 목소리로 말해요. 영애 씨, 선도가 요즘 그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아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철수 씨, 제발 말해주세요. 남편이 지금 누구랑 있나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말해요. 선도가 옛날 첫사랑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는 충격을 받습니다. 첫사랑? 철수는 해명해요. 근데 영애 씨, 오해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안 말기래요. 선도가 간호하는 거예요. 아내는 분노하며 말합니다. 간호?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간호한다고요? 아내는 즉시 시골로 향했어요. 아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남편이 사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죠.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10평집 마당 담장 밖에서 남편과 그 여자를 봤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고 그 여자는 호박꽃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순이가 말해요. 선도 오빠 호박꽃 봐. 정말 예쁘다. 선도가 다정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너만큼 예쁘진 않지만. 순이가 웃어요. 오빠 아직도 그런 말 하네.
아내의 마음속 독백이 이어집니다. 저는 분노해야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에는 욕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미안함과 책임감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눈에는 세상을 향한 미안함과 마지막 행복에 대한 감사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리치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작은 보따리를 들고 다시 그 집을 찾았죠. 아내의 독백이 계속됩니다. 저는 따뜻한 이불과 반찬을 문 앞에 놓고 왔습니다. 그들이 추위에 떨까봐, 배고플까봐.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시한부 3개월이었던 순이는 선도의 헌신으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겨울, 순이의 마지막이 다가왔어요. 침대에 누운 순이가 가장 약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도 오빠, 내 손 잡아줘. 선도는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순이야, 힘내. 조금만 더 버텨. 순이는 고백합니다. 오빠, 나 바보 아니야. 오빠 아내분과 이혼 안 한 거 알고 있었어. 선도는 충격을 받아요. 순이야. 순이는 용서하며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 말 듣고 다 알았어. 하지만 나는 오빠의 그 착한 거짓말이 필요했어. 그래야 죄책감 없이 오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선도는 오열해요. 순이야, 미안해. 내가 몹쓸 놈이야. 순이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아니, 고마워. 오빠 덕분에 시한부 3개월이 3년의 기적이 됐어. 나의 첫사랑, 이제 편히 가게 해줘. 선도는 절규하며 순이를 안아요. 순이야. 순이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가 떠난 후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 김영애 씨의 편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은 창밖을 바라봐요. 저는 압니다. 남편이 지켰던 첫사랑이 아름다웠던 만큼 우리 부부의 남은 시간도 더욱 깊은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요. 시아연님, 제가 남편을 용서한 게 맞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김영애 씨,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시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